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통치와 인격, 그 허망한 귀결을 다룬 장승상열전을 통해 초기 한나라 승상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승상열전은 단순히 인물들을 나열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성격이 전혀 다른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한 곳에 모아 비교하는 합전의 형식을 취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나라 승상직의 초상을 그려낸 3명의 주인공, 장창, 주창, 신도가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학다식한 행정가의 전형, 장창입니다. 그는 유학자 순자의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엘리트였습니다. 진나라의 하급 관리로 시작해 한나라 개국 공신이 된 그는 문제 시절 무려 15년 동안 승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창은 특히 역법, 음률, 산술에 능통한 기술 관료였습니다. 수학 고전인 구장산술 편찬에도 관여했고 한나라가 수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은색을 숭상하는 정책을 세우는 등 자신의 학문적 이론을 국정에 직접 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문성도 정치적 현실 앞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창과 공손신의 논쟁은 한나라의 통치 이념과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벌인 복색과 정삭 개혁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색깔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가 진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덕을 받았는가에 대한 정치적 학술적 논쟁이었습니다. 특히 노나라 사람 공손신이 한나라는 토덕에 해당하며 그 징조로 황룡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장창은 이를 허황된 이야기로 일축했습니다. 황룡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무시했다가 실제로 황룡이 나타나며 권위가 꺾였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추천한 부하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승상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말년도 기이했습니다. 이가 다 빠지자 수백 명의 처첩을 유모 삼아 그 젖을 먹으며 100세 넘게 장수했죠. 하지만 그의 사후 후손이 불경죄를 저질러 가문은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행정 능력만으로는 정치적 유산을 지키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긴 셈입니다. 다음은 꾸밈없는 충성의 목소리, 주창입니다. 유방과 같은 고향 출신인 그는 성품이 너무나 강직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소아나 조참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주창의 진가는 태자 교체 논란 때 드러납니다. 유방이 총애하는 척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 하자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던 주창이 격분하며 나섰습니다. 신은 비록 말은 못하나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이 진솔한 반대에 유방도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유방의 부탁으로 어린 아들 유여이를 지키려 조나라 상으로 갔지만 여후의 교활한 계략에 휘말려 장안으로 불려간 사이 유여이는 독살당합니다. 굳건한 충성심도 비정한 음모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물은 타협없는 원칙주의자 신도가입니다. 그는 일개 병사에서 시작해 오직 군공만으로 승상까지 오른 자수성 가형 인물이었죠. 법도와 예절에 있어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던 개혁파 조조가 태상왕의 묘담장을 허물자 이를 불경죄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조조를 감싸며 자신의 권위가 무력화되자 신도가는 공개적인 모욕감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조조를 먼저 죽이고 보고했어야 했는데 신도가는 이 한탄을 남기고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창업 세대의 가치가 새로운 중앙 집권적 권력 앞에서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슬픈 노래와도 같습니다. 이후 승상직은 점차 변화합니다. 위상, 병길, 황폐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초기의 군인적 기질보다는 지혜와 덕망, 행정 능력을 갖춘 유가적 관료 모델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 역사적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 언어 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고사성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기애입니다. 주창이 외친 확신의 말 기기와 훗날 삼국시대 등애가 자신을 지칭한 애가 합쳐진 말이죠. 비록 말을 더듬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너무나 벅차올라 언어의 그릇을 깨뜨렸던 역사적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골입니다.
평생 헌신한 관리가 노년이 되어 고향에서 뼈를 묻게 해달라고 청하는 명예로운 은퇴의 변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전의 주인공들은 누구도 이런 평화로운 은퇴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역사가 사마천이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최종적인 판결과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표를 통해 보듯 장창은 전문성, 주창은 충성, 신도가는 강직함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가 마주한 갈등과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권선징악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사마천은 완벽한 정답 대신 결점을 가진 원형들을 보여줍니다. 정치 감각 없는 전문성, 음모 앞에 무력한 용기, 변화하는 시대와 충돌하는 경직된 원칙. 이 모자이크를 통해 통치의 복잡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죠. 이 열전은 착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에 도전합니다. 전문성이나 청렴함 같은 덕목이 분명 칭송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세계에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도가와 조조의 갈등은 세대 교체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군공을 중시하던 창업세대와 실용과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신세대의 충돌. 신도가의 죽음은 9세대의 권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정표였습니다. 장승상 열전은 시대를 초월해 묻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정치를 압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의 충성은 지혜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원칙은 시대와 공명하고 있는지 말이죠. 역사의 비정한 진실을 살펴본 시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